지금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거대한 폭풍우 앞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과연 지금이 모든 걸 다 팔고 떠나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공포에 벌벌 떨 때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할 절호의 기회일까요?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50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주는 공포감 엄청나죠? 시장에는 지금 환차손에 대한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이 극심한 공포에 휩쓸려서 같이 자산을 던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바로 지금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서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 정말 보기 드문 기회인 걸까? 자, 그럼 이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세 가지 핵심적인 공포, 그 실체부터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공포, 이거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오일 쇼크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중동 분쟁이 심상치 않잖아요. 정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기라도 하면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거고, 이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성장 쇼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 성장 쇼크가 뭐냐고요?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는 멈춰서 다들 힘든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거니까요. 유가가 오른다는 게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지는 걸 넘어서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공포는 저 멀리 미국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고 나라 안에서는 시위가 격해지고, 특히 중요한 건 다음 연준 의장을 뽑는 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들어서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포.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증시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논쟁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오르는 환율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반도체 거품이 꺼지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기업 가치랑은 아무 상관없이 순전히 환율 공포 때문에 벌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시장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는 폭풍 속에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크게 세 부류의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들의 플레이북을 한번 훔쳐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부터 볼까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시장이 바닥을 찍고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바로 4월에는 참고 5월에 기회를 노린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죠. 한쪽에서는 계속되는 환율 문제 때문에 대형주들이 더 팔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차트가 안 좋다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있겠어? 하는 심리가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5월에 새로 나오는 금융상품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연기금 돈이 들어올 만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량주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투자자들 얘기를 하려면 이 개념 하나는 꼭 알아야 해요. 내재 변동성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탈까 하고 예상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높으면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장의 이 변동성 자체를 먹고 사는 사람들, 바로 선물 옵션 트레이더들의 관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별로 상관 안 해요. 그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기만 하면 기회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트레이더들은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 리스크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불안감, 그 엄청나게 높아진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 기회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들하고는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상자산이나 신기술처럼 새로운 판에 투자하는 분들의 시각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이 혼란을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가려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말이죠. 규제라는 아주 강력한 리스크랑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한쪽에선 이런 규제들이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고 걱정하는데 또 되게 역설적인 건 바로 그 규제를 피해서 여긴 좀 안정하겠다 싶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신기술 쪽에서 지금 특히 주목해야 할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봇 산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지금 안보 문제로 중국 로봇 기업들을 콕 집어서 규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 로봇 기업들한테는 이건 뭐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공포, 그리고 그에 맞서는 3가지 투자자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복잡한 시장을 헤쳐나갈 나침판, 그 전략적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시장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포의 무게중심이 바뀌었어요.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아예 멈춰버리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성장에 대한 공포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역발상 전략은 아주 명쾌한 3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일단 현금을 확보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둘째,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거죠. 평단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장기적으로는 로봇 산업이나 특정 가상자산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에도 눈을 돌려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지는 그 순간, 시장이 완전히 항복하는 바로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걸 과감하게 주워 담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